제오의 내일로 가는 밤. 안녕하세요. 제오의 내일로 가는 밤 22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 많이 더운데 참을 만들 하십니까? 저는 일을 하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어요. 그 뒤에 몸도 많이 아파져서 유튜브에도 손이 안 가더라고요. 좀 오랫동안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고강도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진짜 힘드시겠다 생각했습니다. 물 꼭꼭 챙겨 드시고요. 덥더라도 식사 거르지 마시고 이번 더위 같이 잘 이겨내 보아요. 그리고 더워서 잠 못 드는 밤이 올 때는 제오의 내일로 가는 밤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오페라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후미에 추천하는 그 음악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제오의 내일로 가는 밤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비 부인. 옛날에 핑커톤이라는 해병 장병이 일본 나가사키에 부임을 했어요.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핑커톤은 외로웠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아름다운 일본 신부를 구하고 싶었던 핑커톤은 중매쟁이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핑커톤의 결혼식 날, 친구인 외교관 샤프란스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샤프란스가 핑커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결혼 축하하네. 그리고 집도 좋은 집을 구했구만. 고맙네. 집 좋지? 근데 그거 아나? 여기는 집이든 여자든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된다더군. 그러면서 핑커톤은 자신의 부인이 될 여자는 나비처럼 아름답다고 자랑을 했죠. 샤프란스는 핑커톤의 계약 해지의 말 때문에 새 부인이 될 사람이 걱정스러워졌답니다. 그때 새 신부 초초상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나이는 15세. 초초상은 나가사키에서 번창했던 가문의 자손이었지만 초초상의 아버지는 자결을 명받았고 가문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초초상은 게이샤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초초상을 핑커톤은 부인으로 맞이했답니다. 초초상이 시집을 오면서 가져온 짐은 손수건, 곰방대, 손거울 등등 소박한 소지품이었죠. 하지만 초초상의 소지품 중 마지막으로 꺼낸 날이 시퍼렇게 선 단도 한 자루는 사연이 있어 보였답니다. 사실 그 단도는 초초상의 아버지가 자결할 때 썼던 단도였어요. 짐을 정리한 초초상은 핑커톤에게 다가가 자랑스럽게 어제 교회당을 찾아간 것을 말했어요. 이제
내 남편인 당신과 같은 신에게 기도를 하려 해요. 초초상의 행동에 핑커톤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초초상과 핑커톤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렸죠. 하객은 거의 초초상의 친척들로만 이루어졌어요.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결혼식에 본조가 난입을 했어요. 본조는 초초상의 삼촌이자 승려였어요. 결혼을 위해 개종을 한 초초상에게 크게 화가 났던 거였죠. 넌 네 사악한 영혼 때문에 멸망할 것이야.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가문의 사람도 아니다. 본조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본조의 말을 들은 친척들은 결혼식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고, 결혼식에는 핑커톤과 초초상만이 남아 있었죠. 가족에게 버림받은 몸이지만 행복해요. 당신과 여기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은 나의 나비예요. 내 옆에 있으시오. 핑커톤과 초초상은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을 속삭였죠. 그들의 사랑으로 밤은 깊어갔죠. 3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어요. 나비 부인 초초상 옆에는 핑커톤은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핑커톤은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빨리 돌아오겠노라 약속하고 떠났지만 돌아오지 않았죠. 주위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 남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며 재혼을 권했어요. 나비 부인은 그때마다 재혼의 제의를 거부하고 핑커톤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졌어요. 하얀 배가 항구에 닿으면 벚꽃 동산에 올라 그 일을 기다릴 거야. 꼭 그날이 올 거야. 어느 날 나비 부인 집에 샤프란스가 찾아왔어요. 샤프란스는 핑커톤이 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죠. 곧 일본에 온다는 핑커톤의 편지에 나비 부인은 그리움과 환희가 충만해졌어요. 중요한 마지막 장을 읽어주기 전 나비 부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중매가 들어왔지만 핑커톤을 기다렸고, 핑커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말했던 그들에게 이겼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샤프란스는 핑커톤의 편지의 중요한 마지막 장을 읽어주기가 망설여졌어요. 중요하고도 중요한 마지막 장에는 핑커톤이 일본에 와도 나비 부인에게 돌아오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라는 말이었죠. 샤프란스는 나비 부인의 마음을 떠보았어요. 혹시 핑커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다시 게이샤로 돌아가거나 죽는 것이 낫겠죠. 엄마? 그때 나비 부인 품으로 한 아이가 안겼어요. 금발의 곱슬머리.
파란 눈의 아이가 말이죠. 샤프란스는 그 아이가 핑커톤의 아이임을 직감했죠. 결국 샤프란스는 핑커톤의 편지의 마지막 장을 읽어주지 못했답니다. 시간이 지나 핑커톤이 탄 군함이 입항을 했어요. 먼 발치에서 군함의 입항을 본 나비 부인은 자신과 아이를 단장시키고 온갖 꽃으로 집을 꾸미기 시작했죠. 나비 부인은 핑커톤을 하염없이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도록 핑커톤은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나비 부인은 기다림에 지쳐 잠이 들었죠. 나비 부인이 막 잠에 들 그때 샤프란스와 핑커톤 그리고 핑커톤의 새로운 부인 케이트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름답게 정돈된 정원과 여기저기 아름답게 뿌려진 꽃잎들은 핑커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답니다. 날 아직 잊지 않았구나. 핑커톤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핑커톤은 차마 나비 부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난 초초상을 볼 수가 없어. 이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핑커톤은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밖에 소란스러움에 나비 부인은 잠에서 깼어요. 핑커톤, 당신이에요? 핑커톤은 없었지만 샤프란스의 얼굴을 보고 반기려다 샤프란스 옆에 케이트가 있는 걸 봤죠. 나비 부인은 샤프란스 옆에 케이트가 핑커톤의 새 아내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나비 부인은 슬펐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죠. 샤프란스와 케이트가 핑커톤이 나비 부인과 핑커톤 사이의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키우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나비 부인은 핑커톤에게 버림받았으며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알겠어요. 그의 뜻을 따르겠어요. 그에게 전하세요.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면 30분 후 이 집으로 오셔야 한다고요. 샤프란스와 케이트는 핑커톤을 부르기 위해 집에서 떠났죠. 나비 부인은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아들을 불렀어요. 아가야, 자란 후에 내가 널 포기했다는 일에 너무 괴로워 마라. 네 엄마의 마지막 얼굴을 똑똑히 받아오. 네, 사랑하는 아들아.
나비 부인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놀라며 집 밖으로 보내버렸죠. 나비 부인은 방문을 닫았어요. 나비 부인이 소중하게 아끼던 소지품 중에 아버지가 자결했던 단도를 꺼내 들고는 가슴을 향해 힘껏 내리찍었죠. 나비 부인에게 죽음이 내려앉았어요. 늦게 도착한 핑커톤은 나비 부인의 죽음을 보고 그 앞에서 슬픔의 울음을 터뜨리며 오페라 나비 부인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갑니다. 잘 들으셨나요? 나비 부인의 절규가 들리는 듯 하실까요? 집안에서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고 자신의 아이도 보내야 하는 나비 부인의 이야기에 가슴이 많이 아파왔답니다. 나비 부인의 슬픔은 기대감 때문에 더욱더 커진 것 같은데요. 나비 부인의 이막에 핑커톤을 기다리며 부른 희망의 아리아 어느 개인 날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거나 막연히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솔로들은 더욱더 감정이입이 되실 겁니다. 저한테는 정말 가슴 먹먹해지는 나비 부인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저도 감정이입이 되어 오페라 나비 부인의 리서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짝사랑. 자, 그럼 이제 제호의 내일로 가는 밤 문을 닫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더 듣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해요.